오늘의 결론과 핵심 요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까마귀 고기를 먹죠. 몸의 순환을 좋게 하는 생활 노하우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말아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포인트다. 그리고 찬물 마시면 안 된다 그러셨죠. 두 번째 노하우는 헉헉대는 운동은 욕효과를 내니까 몸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 노하우는 강한 마사지는 몸을 더욱 굳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체액순환이 좋아지면 저절로 건강해진다라고 해서 꼼지락 체조를 열심히 해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꼼지락 체조로 열심히 꼼지락꼼지락 거리십시오. 꼼지락 체조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누우셔가지고요, 천장을 보고 눕고 여기다가 이렇게 뼈가 딱 만져지는 곳에다가 손을 올려 놓습니다. 그걸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뼈가 느껴지는데 이렇게 잡고 나서 안쪽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그죠? 한 1, 2cm 정도 살짝 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세게 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3가지 책이 내 몸을 살린다입니다. 지은이는 카타이라 에치코님이고요, 펴낸 곳은 라헤눈입니다. 이 책이 좀 제가 그걸 말씀 안 드렸는데 아쉽게도 절판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이 영상으로 좀 보시고요, 도서관에서 빌려보실 수 있습니다. 네, 책의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책 전반에서 걸쳐서 얘기하는 꼼지락 체조가 뭔지, 정말 쉬워요. 쉬운데 이게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요거랑 또 생활 속에서 간단한 3가지로 혈액순환 또 체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 볼게요. 뇌 척수액을 조정하는 꼼지락 체조. 전문가는 머리뼈를 움직여서 뇌 척수액을 조정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방법이다. 좀 더 간단하게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엉치뼈를 사용하는 꼼지락 체조이다. 꼬리뼈죠. 이 방법은 골반을 살짝 가볍게 고정시키고 다리를 와이퍼처럼 느릿느릿 움직여서 엉치뼈를 자극하는 체조다. 간단한 동작이지만 전문가의 시술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에 2가지 포인트인데요. 이 2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전혀 없으니까요. 힘을 빼고 천천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순서를 꼭 지킬 것입니다. 순서는 제가 밑에서 알려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두부가 으깨지지 않을 정도의 부드러운 힘으로 할 것입니다. 이게 또 효과가 좋다고 해갖고 세게 두부가 으스러질 정도로 힘을 가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렇게 지적해 놓으셨어요. 그럼 지금까지 누누이 설명해왔던 꼼지락 체조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가 그림으로도 보여드릴 테니까요. 먼저 이것도 보세요. 첫 번째, 엉치뼈를 움직여서 뇌 척수액을 순환시킨다. 다리 밀려내기고요. 위를 보고 똑바로 눕고요. 그 다음에 온몸에 힘을 뺀 후에 엉덩뼈, 장구를 손바닥으로 감싸고 아주 조금 1cm 정도 두덩뼈, 치골 쪽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이건 그림으로 알려드릴게요. 힘은 약하게 할수록 효과적이다 라고 했고요. 갓난아기의 볼을 만지는 정도의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갓난아기 우리가 볼 만질 때 확 꼬집지 않죠. 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좌우 교대로 발 뒤꿈치를 2cm 정도 밀어낸다는 겁니다. 발 뒤꿈치를 직각으로 만들 필요 없이 편안한 상태에서 하면 되고요. 5회에서 10회 기분 좋게 느껴질 정도로 반복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동작은 뇌 척수액의 흐름을 힘차게 하고 흐름이 강해지면 머리뼈와 제1목뼈 사이에 부하가 가해지므로 그 부하를 없애주기 위한 다음 동작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목에 막힌 부분을 풀어서 뇌 척수액의 순환을 촉진시키는 겁니다. 턱을 내밀기인데요. 이것도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글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어금니 아랫부분 있죠. 거기 하악각이라고 하는데 거기 튀어나온 부분에 엄지손가락을 살짝 대고 안쪽을 대고 가볍게 턱을 밀어줍니다. 위로. 이 동작을 하면 머리뼈와 제1목뼈에 걸린 부하가 해소된다고 합니다. 부하가 사라졌을 때 다시 한번 1번 동작, 다리 밀어 내밀기를 해서 뇌 척수액의 순환을 유도하고 흐름이 좋아졌다면 다음은 뇌 척수액의 생산량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엉치뼈를 움직여서 뇌 척수액의 생산을 촉진한다. 와이퍼 운동인데요. 좌로우로 발바닥을 까딱까딱 하는 건데 이것도 제가 책에서 있는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1과 마찬가지로 엉덩뼈를 가볍게 감싼 다음에 이 동작을 할 때도 힘을 강하게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갓난아기의 볼을 감싸는 느낌으로
떠올리자. 양쪽 다리를 동시에 좌우로 천천히 움직인다. 이렇게 돼서 엉치뼈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와이프 운동은 하기 어렵다. 하지만 무리해서 크게 움직이면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림을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아무래도 이해가 빠르시겠죠. 먼저 이렇게 하늘을 보고 눕습니다. 천장을 보고 눕고 이 손을 갖다가 여기 엉치뼈인데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놓고 그걸 이제 좀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 엉덩뼈 있죠? 엉덩뼈 있는 여기다가 손을 여기다 딱 느껴지잖아요. 그죠? 거기다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요 치골 있는 대로 요 손을 갖다 이렇게 이쪽으로 밀라는 겁니다. 밀라는 거. 예. 한 1cm 정도 살포시 밀라는 거예요. 지금 한번 손 대고 한번 해보세요. 예. 해주시면 살짝 밀리죠. 네. 그렇게 밀는데 이걸 세게 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너무 효과를 극대화하시려고 세게 밀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손 여기다 뼈에다 대고 뼈에다 대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1cm 정도 이렇게 밀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쭉 펴놓고 상태에서 요쪽 있죠? 요걸 꼭 직각으로 이렇게 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꼭 직각으로 이렇게 세울 필요는 없고 발목을 그냥 요 편한 상태에서 살짝 밖으로 한 2cm 정도? 뭐 2cm라고 꼭 2cm가 아니더라도 살짝 밀어주는 느낌. 요 느낌을 가지고 그 다음번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발을 갖다가 좌측 우측 좌측 우측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벌렸다가 같이 오므리는 게 아니고 같이 좌측 우측 좌측 우측 요렇게 하라는 겁니다. 요거 보시겠죠? 손 요렇게 놔두고 발을 요렇게 하면은 요게 꼼지락 체조라는 겁니다. 정말 꼼지락 하네요. 그죠? 누가 보면 진짜 꼼지락 합니다. 이게 효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사실 해보면 되겠죠. 30년 경력 5만 명을 근본 치료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해보면 좋죠. 뭐 누워서 하는 거고 힘도 들이지 않고. 요렇게 하고 나서 중간에 이제 여기 있죠. 이 턱관절, 턱에다 하악각에다가 눌러놓고 하늘 위로 살짝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순환이 잘 된다는 그 뜻입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엉치뼈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와이프 운동은 하기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무리하게 크게 움직이면 효과가 없다. 그리고 갓난아기 볼 만지듯이 이렇게 가볍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한번 꼭 해보세요. 저도 이제 자기 전에 한번 해보려고요. 요거랑 숨쉬기 있지 않습니까? 전홍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심장세균, 깊고 길고 가늘고 고요하게 숨쉬는 법, 또 전홍준 박사님께서는 코로만 하라 그랬습니다. 구강호흡은 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는 댓글이 벌써 달리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니까 5분 내에 잠드셨답니다. 네. 심장세균 법으로도 하고 또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꼼지락 체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챕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순환을 좋게 하는 생활 노하우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노하우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말아라. 몸의 어느 부분도 틀어짐이 없고 체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물풍선에 일그러진 부분이 없고 속에 있는 물이 힘차게 순환하고 있는 상태가 건강이다. 우리 작가 선생님께서는 몸을 물풍선에 둥둥 떠 있는 그 형태로 보신다 그랬죠?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체온 저하, 수분 과다가 된다. 독자 중에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는 믿음으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30년 전쯤 물을 마셔서 살을 빼는 다이어트가 유행한 적이 있었다. 나도 물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식사량을 줄이면서 물을 많이 마셨지만 처음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 눈에 띄게 효과가 나타났다. 계속해서 살이 빠졌던 것이다. 하지만 피부가 상어 껍질처럼 거칠고 칙칙해졌다. 그리고 생리가 중단되었다. 처음엔 살이 빠졌다는 사실에 기뻐했지만 몇 개월이나 생리를 하지 않으니 불안한 마음이 커졌다. 원인은 차가운 물에 있었다. 식사를 제한하고 냉수를 많이 마시니 몸이 차가워지고 콩팥의 기능이 저하된 것이다. 당시에 운동을 병행했는데 아주 사소한 동작으로도 갈비뼈가 골절되기도 했다. 충격을 받은 나는 원래의 식사로 돌아왔고 결국 체중도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도 1년이 지나서야 마침내 생리가 시작되었다. 이때 아마 저염식까지 같이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뼈가 이렇게 골절도 되기도 했겠죠.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만약 물을 먹는다면 상온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그것도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한 모금을 입에 물고 입안에서 굴려가지고 체온과 비슷해졌을 때 삼켜야 한다.
이거 참 좋은데 실천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도 혹시나 해서 또 질병을 앓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죠. 뭐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1시간씩 걷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위액이 옅어질 염려도 없고 위가 차가워질 걱정도 없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또다시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포인트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빈번하게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릴 정도로 물을 마시면 콩팥에 부담이 간다. 콩팥은 여과장치다. 여과 기능이 필요 이상으로 가동되어 지친 상태를 한방에서는 신허라고 한다. 병원의 검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콩팥의 기능이 확연히 떨어진 것을 말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몸이 무겁고 무기력해지며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요통이 생기기도 한다. 콩팥 기능이 떨어져 여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몸이 붓게 된다. 또한 몸이 차가워져 모든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면 신진대사가 나빠지므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찐다. 네, 두 번째 생활 노하우, 헉헉대는 운동은 역효과를 낸다. 적당한 양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지속하는 게 최상이다. 하지만 조깅을 시작했는데 작심삼일, 헬스클럽에 등록했지만 3개월 만에 포기, 에어로빅을 다녀보긴 했지만 이내 포기, 이런 운동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리고 이제 헉헉대는 운동 같은 경우도 젊을 때는 하는 거지, 그죠? 좀 중장년층 이상, 노년층에서는 이런 운동을 좀 피해야 되겠죠? 몸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것은 격렬하게 심장 박동수를 올리는 운동을 가끔 한 번씩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심장에 부담을 주어 몸의 노화를 촉진한다. 급격한 운동은 심장 박동수를 올려 숨이 헉헉대는 상태를 만든다. 헉헉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 몸의 세포가 많은 산소를 요구하는 상태이다. 산소뿐만 아니라 영양도 필요로 한다. 산소와 영양 성분이 혈액을 타고 근육세포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 세포가 이렇게 과도한 일을 한 후에는 필연적으로 많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남게 된다. 이번엔 체액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운반해야 한다. 체액순환에 있어서도 평상시 이상의 부하가 걸리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산소가 소비된 후에는 또 다른 노폐물 활성산소가 생성된다. 활성산소는 몸을 녹슬게 하는 작용이 있어서 노화를 촉진한다. 우리 다 알고 계시죠? 몸으로 들어오는 산소가 100개 중에 25개가 활성산소가 되고 그 중에 20개는 몸에 있는 우리 항산화 효소가 처리를 하는데 그 나머지 5%를 처리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C를 먹거나 천연 식초를 먹거나 비타민 E를 먹거나 그래야 되는 거죠. 물론 그걸 보충제식이 아니고 식물에 들어있는 걸 먹는 게 제일 이상적인 겁니다. 몸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가하는 것은 좋지 않다. 불필요한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체액순환에 부담을 주지 않는 편이 삶의 질을 높여준다. 물론 매일 뒹굴뒹굴 누워있으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몸은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운동이나 근육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운동을 하되 쓰레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만 하라는 의미다. 이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를 말한다. 운동을 하다가 곧 땀이 나올 것 같은 순간이 오면 운동을 멈추는 것이 좋다. 요거는 조금 물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그래야 되겠지만 조금 땀 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자. 걷기 운동이라면 누군가와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고 땀이 나올 것 같으면 이미 충분히 했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체력에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숫자로 기준을 정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몸의 변화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우리 선생님께서 땀이 나올까 말까 그 기준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운동 횟수에 대해서도 고정관념은 버려야 한다. 일주일에 2번 하면 현상 유지, 3번 하면 건강 증진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페이스를 지속할 수 없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좋다. 불규칙한 운동보다는 바닥 걸레질, 계단 이용, 한정거장 걷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몸에 부담도 없고 나이가 들어도 쉽게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생활 속의 노하우 보겠습니다. 강한 마사지는 몸을 더욱 굳게 만든다. 환자의 건강 상태는 몸의 탄력을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의 몸은 둥실둥실하다. 건강한 사람을 천장을 보고 눕게 한 후에 한번 보세요. 등 아래에 손을 넣고 등뼈를 위쪽으로 밀어 올리면 가볍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어깨뼈 아래에 손을 넣고
위쪽으로 밀어 올려도 두둥실 올라간다고 합니다. 또 허리 아래에 손을 넣어 위쪽으로 밀어 올릴 때도 마찬가지인데 건강한 몸은 이렇게 둥실둥실 마치 물풍선처럼 떠 있다고 합니다. 근데 1년에 1명 정도 마치 거북의 껍질처럼 등 전체가 딱딱하게 굳은 환자가 내원한다고 합니다. 그런 환자는 어깨가 결리거나 등이 아프고 두통이 있어서 깨어있는 것이 힘들고 매일이라도 마사지를 받고 싶다고 호소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등에 손을 넣을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요? 자기 방어 때문입니다. 몸이 스스로를 딱딱하게 만들어 자기를 지키겠다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한 가지는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환경 탓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체액순환이 아주 안 좋은 상태라고 하네요.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꼼지락 체조와 심호흡을 하고 딱딱해진 부분을 집어 올리듯이 풀어주면 상태가 점점 좋아진다고 합니다. 꼼지락 체조 오늘 말씀드렸고요. 심호흡은 제가 이 책에서는 말씀 안 드렸지만 우리 전홍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죠. 심장세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딱딱해진 부분을 집어 올리듯이 한 거는 제가 2편에서 알려드렸잖아요. 2부에서 그렇게 그 세 가지를 해보시면 체액순환이 아주 안 좋더라도 상태가 점점 좋아진다고 합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자, 이제 통증이 사라져도 나은 것이 아니다라는 건데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를 먹는다. 그리고 통증이 사라지면 다 나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나는 고등학교 때 리듬 체조를 하다가 허리를 다친 적이 있었다. 곧바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약을 처방받았다. 즉각적인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통증이 사라지고 다시 연습을 시작하자 더욱 심한 요통이 생겼다. 그것을 3번 반복했더니 마침내 움직일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때 처음 깨달았다. 통증이 사라진 것이 치유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 경험 덕분에 나는 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결국 치료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 예전의 나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증이 있으면 일단 약을 먹는다. 그리고 통증이 사라지면 다행이야 다 나았어 라고 생각한다. 이 논리에서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는가? 다행이야 통증이 사라졌어 라고 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다. 진통제는 통증을 없애는 약이니까 대부분의 경우 통증만 사라졌지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제거되지 않는다. 젊었을 때는 통증이 사라지면 움직일 수 있고 조금만 휴식을 취하면 회복되기 때문에 이 논리의 모순을 좀처럼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약을 먹고 무리를 반복하다 보면 한계치에 다다른다. 그때서야 왜 이번엔 낫지 않는 거지? 라며 초조해야 한다. 보통 40대에 찾아오는 현실이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통증이 없다, 건강하다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물론 건강하다면 아픈 곳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픈 곳이 없다고 건강한 것은 아니다. 일단 통증이 생겼다면 약을 먹으면서 동시에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꼼지락 체조와 심호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꼼지락 체조 꼭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다음 챕터입니다. 체액순환이 좋아지면 저절로 건강해진다. 나는 옛날부터 몸이 약해서라고 말하는 고령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나면 정말일까? 정말로 몸이 약했다면 고령이 될 때까지 살아있지 못할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절대로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다. 몸이 약하게 태어났더라도 제대로 사용하면 80세가 되어도 쌩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결림이나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건 언제부터일까요? 지금까지의 진로 경험을 보면 처음 몸에 고장이 나는 것은 급격한 운동으로 몸에 부하가 걸리는 경우입니다. 또 스포츠 소년단에서 야구나 농구를 시작한 이후 동아리 활동에서 선수로 발탁되어 고되게 연습한 이유 등 급격하게 부담이 가해져 몸이 고장나는 것이다. 만약 적당하게 움직이고 적당하게 휴식하고 체력의 범위 내에서만 몸을 사용하면 몸은 절대 탈나지 않는다. 또한 이 급격하게 운동하기 시작했던 시기에 염좌나 허리 부상이 있더라도 젊음으로 극복하는 경우가 흔하다. 젊었을 때는 자고 나면 피로가 풀리고 좀 아파도 근성이라는 미사여구 아래 어떻게든 해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40대 이후가 되면 완전 다르죠. 그러한 과거의 상처가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한다. 또한 부모님이 쓰러지셔서 매일 부모님을 침대에서 일으켜 드렸더니 몸이 이상해졌다. 너무 바빠서 내 몸을 돌볼 시간이 없다 등 의지와 무관하게 몸을 무리하게 해서 고장이 난다. 몸에 무리를 가하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몸은 나이에 상응하는 건강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앞의 사례처럼 나는 몸이 약해서라는 이유로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무너뜨리지 않는 생활을 하면 80세가 넘겨도 건강하게 지낸다.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정년 후에는 무리하지 않고 몸을 소중하게 사용한다. 자신의 회복력 범위 내에서만 몸을 움직이며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내 지론이다. 하지만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좋아지는 방향으로 유도하면 몸은 확실하게 변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알고 회복력 범위 안에서만 생활하는 것이다. 이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대목이니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알고 회복력 범위 내에서만 생활하는 것이다. 무리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시니어분들은 우리의 몸은 본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건강을 되찾는 메커니즘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작동하고 있다. 마사지나 교정, 약, 주사 등 외부의 도움으로 몸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다. 우리 치료사들은 회복을 도울 뿐이고 몸을 낫게 하는 것은 결국 본인의 회복력이다. 면역력, 회복력이겠죠. 체액을 순환시켜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는 꼼지락 체조가 건강을 지켜준다는 믿음을 갖고 실천해보자.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제1차 호흡이라고 불리는 뇌 척수액의 순환이 좋아지면 혈액과 림프혈의 순환도 자연스럽게 좋아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물풍선 속의 물이 고이지 않고 움직이면 이들 순환 기능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된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3부 내용을 봤는데요. 오늘의 결론과 핵심 요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까마귀 고기를 먹죠. 몸의 순환을 좋게 하는 생활 노하우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말아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포인트다. 그리고 찬물 마시면 안 된다 그러셨죠. 두 번째 노하우는 헉헉대는 운동은 효과를 내니까 몸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 노하우는 강한 마사지는 몸을 더욱 굳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체액순환이 좋아지면 저절로 건강해진다라고 해서 꼼지락 체조를 열심히 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꼼지락 체조로 열심히 꼼지락 거리십시오. 꼼지락 체조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누우셔가지고요. 천장을 보고 눕고 여기다가 이렇게 뼈가 딱 만져지는 곳에다가 손을 올려놓습니다. 그걸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뼈가 느껴지는데 이렇게 잡고 나서 안쪽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그죠? 한 1, 2cm 정도 살짝 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세게 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 두부가 으스러지지 않을 정도, 어린아이 볼 잡을 정도로만 잡고 밀라고 하셨어요. 세게 밀면 소용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를 동시에 다리를 쭉 이렇게 피시는데 한 요 발꿈치가 이렇게 꼭 직각이 안 돼도 되니까 이렇게 좀 발꿈치를 뒤로 쭉 한 1, 2cm 정도 이렇게 미는 느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을 좌우로 까딱 이렇게 흔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순환이 더 잘 되게 요 턱 밑에 하악각에다가 엄지손가락을 싹 집어넣고 나서 위로 살짝 당겨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봤던 이미지들도 제가 게시판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거 보시면서 또 이미지도 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3가지 책이 내 몸을 살린다. 또 지은이는 가타이라 에츠코님의 책이었습니다. 총 3부 모두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건강 스케치와 함께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직 건강만을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였습니다.